자, 2차 방정식이에요. 자, 2차 방정식, 방정식은 내가 전에 항등식 할 때 얘기했었는데 결국 너희들한테 물어보도록 하는 게 뭐다? 등식은 등식인데 분명히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있고 참이 되지 않도록 하는 x값이 있을 거야. 다시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이 분명히 몇 개밖에 없으니까 그 녀석을 찾아주세요 라는 게 방정식에 대해서 이 방정식에서 이제 너희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걸 거야. 그래서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우리는 뭐라 부르지? 그렇지, 근이라고 부르던가 또는 이제 해라고 불러가지고 결국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뭐다? 근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근을 찾으러 갈 수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너희들 교재 125페이지로 가보면 인수분해에 의한 해법이에요 라고 나와있는 거기는 사실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중등과정. 그래서 뭐 한 번 더 얘기를 굳이 하자면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ax 플러스 b는 0입니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근을 우리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라고 찾을 수 있다 보니까 분명히 2차 방정식을 어떻게 1차 식들의 곱의 형태로 분리를 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는 수가 있다고, 식이 있다고 치자. 는 0. 그러면 2와 4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라고 하게 되면 곱한 식이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근은 x는 얼마? 2가 나오고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는 얼마예요? 4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엔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는 얘까지 안 가고 결국 우리가 x-의 x-4인 거 아니까 얘 부호 바꿔가지고 뭐 2라던가 4라던가 이런 근을 찾으러 가잖아. 그치? 그런 녀석들 너희들 잘 알고 있을 거고 그 녀석은 전부 다 뭐다? 중등 과정에서 나왔던 녀석이에요. 자, 근데 이 녀석이 나중에 좀 있다가 우리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허근 쪽 넘어가고 나중에 마지막 쪽으로 넘어가면은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될 거야. 복소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일단은 그래서 중등 과정 잘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개수만 살짝 복잡한 누구 다음 장에 128페이지에 1번 문제 4번, 1번 문제 3번, 3번, 4번 두 가지를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 3번 너무 쉽다. 4번 하나만 풀어봐봐. 4번 녀석 하나 더 풀어보세요. 128페이지예요. 1번에 4번. 최고 차이 개수가 조금 지저분하다. 그치? 2분의 1. 그럼 그 최고 차이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주로 맞추지? 1이라던가 혹은 모든 개수들을 우리가 정수로 맞춘다. 그치? 일반적으로. 그래서 양변에다가 몇을 곱해주면 되겠지? 시작은 2. 그렇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라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오, 여기 서니까 키가 커 보이네. 자, 그래서 x값은 얼마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오거나 또는 2가 나온다. 그치? 근데 너희들 중학교 때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표기하지 말라고 배웠지? 그치? 원래는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2예요 이렇게 쓰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귀찮으니까 이렇게 써놓게 나는. 알았지? 너희들 혹시 답을 쓰세요 하면 x는 2라고 따로 써주고.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돼.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근을 찾아주세요 라는 녀석이었는데, 자, 2차 방정식이 분명히 항상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은 아니었다.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녀석을 하나 더 배웠었냐면 근의 공식이라는 걸 배웠어. 자, 근의 공식 한번 넘어가 보자. 너희들 잘들 외우고 있지? 예를 들어서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에요 라고 할 때 희준아, 근의 공식 x는 뭐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지, 똑똑하구만. 근데 여기서 공식이 하나 더 있다. 알아둬. 자, 어떤 녀석이 하나 더 있냐면 ax 제곱 플러스 2b 프라임의 x 플러스 c는 0. 자, 여기서도 일단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시작은 해보자. 근의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써봤어. 뭐야? 2a분의 1차항의 개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b의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차항의 개수 제곱 4b 프라임의 제곱.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4의 ac 해봤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1차의 개수가 짝수가 되다 보면 그 2 때문에 여기 있는 녀석이 또 4를 가지게 되고, 그럼 4와 4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뽑아내고 앞으로 2로 뽑아내버리게 되고 나면은 2 약분을 한 녀석이 등장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1차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1차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지금처럼 한 번 더 써줄게. 지금처럼 어떻게 가버리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어. 오케이? 요 녀석이 이제 뭐예요? 근의 공식 두 번째 짝수 공식이라 부르는 녀석이지. 희준이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놔. 나머지 학생들도 지금까지는 고등 선행을 하면서 얘를 뭐 잘 안 썼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얘 열심히 써주세요. 얘 쓰면은 너희들 계산 과정이 나중에 훨씬 더 빨라지게 될 거야. 알았지? 잘 기억해 놓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예를 들어볼까? 바로 문제 풀어 가볼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한다, 그치? 전부 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쓰는 경우겠지. 그때 어떤 문제? 예를 들어서 4번 문제 하나 풀어주게 되면은 너희들 머릿속에서 이거 2 곱하기 1로 생각할 수 있겠지, 희준아? 그치? 그럼 근의 공식은 어떻게 써준다? x는 최고차의 개수 1분의 또는 1 생략해도 되고 요거를 마이너스 2 곱하기 1, 즉 2 곱하기 마이너스 1로 생각을 해주면 마이너스를 부호 뒤집어주면 얼마예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의 최고차의 개수랑 상수항만 둘이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4라고 써주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마이너스 3이다, 그치? 부호가 음수니까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뭐야? 허근으로 뽑아내주세요.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나오는 녀석. 이렇게 근의 공식 사용하는 거예요. 알았죠? 오랜만이니까 2번, 3번 하나씩만 당신들이 풀어보도록 할까? 자, 시작해보자. 재영아, 박재, 근의 공식 다시 불러볼까? 요 녀석. x는 2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그렇지, 똑똑하구만. 자, 그 다음 누구 시켜볼까? 정호, 요 녀석 짝수 공식이다, 그치? 근의 공식 불러볼래요? 짝수 공식이요? 응.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그렇지, 똑똑하구만. 요거 잘 외울 수 있겠지, 희준씨? 잘 외워봐. 반드시 외워둬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이제 어디로 넘어가 버릴 거냐면 지금 너희들이 지금 방금 문제를 잘 보면은 어떤 녀석? 분명히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하시오 라고 했었잖아. 그치? 자, 지금 분명히 너희들이 2번 문제 답 찾았지? x는 뭐 나와?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16. 뭐 나왔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의 i. 무슨 근? 허근 등장했지. 아까 4번도 마찬가지. x는 아까 내가 뭐 했었지?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나왔었나? 결국 무슨 근? 4번. 허근 나왔었다, 그치? 내가 풀었던 거. 그 다음 너희가 풀었던 3번도 한 번 더 해보자. x는 뭐예요? 1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플러스 1. 뭐야?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무슨 근? 실근 나왔었어. 결국 너희들이 실근과 허근을 구분을 하는 작업은 결국 어떤 녀석이 너희들한테 실근이다 허근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야. 루트, 그렇지. 근호 속에 있는 녀석이 분명히 이거 이제 마이너스 3으로 가면 그 녀석이 음수면은 뭐가 되고 허근이고 그 녀석의 양수면 뭐가 되고 실근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녀석을 근이 어떤 근인지를 판별을 해주는 식이라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을 가르쳐 주게 되지. 판별식을 뭘 판별을 하는 거다?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또는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별을 해주는 식이라 그래서 판별식이라 부르는데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는 그래서 근의 공식 속에 분명히 뭐가 있거든?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거든. 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떠한 값이 나오느냐에 따라 실근 허근인지가 판별이 된다, 그치?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고? D라고 부르게 되고, 얘가 양수가 되거나 음수가 되는 걸 가지고 실근입니다, 그리고 허근입니다 라고 불러주게 된다, 그치? 오케이? 근데 하나 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무조건 양수만 되고 음수만 되라는 법이 있나? 그거는 없잖아. 그래서 뭐요? 0이 되더라도 결국 루트 속에 음수가 들어간 건 아니니까 허근은 아니야. 허근은 아니니까 무슨 근? 실근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분명히 위에 거는 0이 아닌 어떤 양수를 더하거나 뺐으니까 그 근 두 개는 같을까 다를까? 반드시 달라지겠지. 그래서 무슨 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부르게 되고, 근데 어떤 0이라는 놈을 더하거나 뺐을 때는 첫 번째 플러스면 어떤 근이 나와?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이 나와요. 두 번째 마이너스일 때도 어떤 근이 나와?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이 나온다, 그치? 그래서 그 근 두 개가 어떻게 됐어? 서로 똑같아졌기 때문에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부르거나 우리가 명칭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지? 중복되는 근이라 그래서 중근이라 불러주기도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수가 되면 무슨 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어요. 요렇게 이제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근들의 개수라던가 종류가 판단이 되는 거다. 알았지?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ax 제곱에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0. 뭐야? 1차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역시 그 판별식도 루트 속에 있는 식만 다루게 되다 보니까 판별식은 어떻게 되지? 요 녀석만 다룬다, 그렇지? 그래서 뭐야?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라고 불러서 얘가 양수일 때가, 그리고 얘가 음수일 때가, 얘가 0일 때, 그리고 음수일 때 각각 어떤 근이 나오는지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는 D라고 부르지 않지. 원래 D는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여기서도 원래 D는 뭐였겠어? 4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AC였을 거거든. 근데 그 녀석을 지금 어떻게 해놨어? 4가 안 보이게 4로 나눠놨잖아. 그래서 이 식은 뭐라 불러주게 되냐면 4분의 D라고 불러요.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요런 식. 자, 판별식을 가지고 근의 개수라던가 근의 종류를 판별을 하는 거다. 알았지? 자, 바로 다음 장으로 다다음 장으로 쭉 넘어가자. 어디까지 확 넘어가 버릴 거냐면 개념 확인 코너 몇 번? 134페이지. 개념 확인 코너에 4번 문제 쭉 풀러 갈게요.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도록? 실근을 갖도록. 너희들 머릿속에는 실근은 어떤 거? 판별식을 배운 사람들은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실근이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던가 중근도 실근이다, 그치? 됐나?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을 써가지고 그 녀석이 0보다 크거나 또는 같아집니다 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많이 졸리냐? 판별식이 뭐하다? 0보다 크거나 또는 같습니다가 바로 답이 되겠네. 그리고 하나 더, 판별식을 쓸 때 1차의 개수가 뭐예요? 짝수야, 그냥 홀수야? 짝수다, 그치? 그럼 짝수 공식 4분의 D 써주면 되겠네. 됐지, 희준아? 네. 4분의 D라는 녀석은 얼마예요? 그래서 얘를 머릿속에서 2 곱하기 5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뭐야? 25 마이너스 4의 시간이라 그냥 AC. 그래서 마이너스 K. 그게 뭐하다? 0보다 크거나 같아지세요 라고 하면 되니까 K는 뭐 하셈? 25보다 작거나 같으셈. 요게 이제 답이겠다. 오케이? 이노 됐지? 오케이, 가자. 몇 번? 밑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두 개 다. 자, 5번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얘들아,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얘기는 어떤 근을 가진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중근을 갖는다는 거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었다, 완전 제곱식이 아닌 꼴로 인수분해가 됐었다라고 하면 그는 분명히 뭐뭐 가졌을 거야? 알파랑 베타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졌겠지. 근데 완전 제곱식이 됐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니까 x-알파와 x-알파로 인수분해 된 거니까 근을 찾아보면 x는 알파랑 알파, 즉 알파 두 개가 뭐 합니다? 중복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즉 완전 제곱식은 바로 뭐다? 중근을 갖는다. 알았죠? 그래서 얘들 전부 다 뭐 하라는 얘기야? 뭐 하라는 얘기야?
지금 방정식 상태는 아니었지만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해주세요? 판별식을 써주세요. 얘는 4분의 D 얼마야? 36 마이너스 A. 그게 뭐가 되셈? 0이 되셈. A는 얼마예요? 36. 얘도 마찬가지 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판별식을 써보자. D는 얼마야? A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16 얼마? 64. 그래서 A제곱은 얼마? 64. A는 얼마? 플러스 8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8이어도 되고 두 가지가 모두 다 답이다. 맞니? 됐죠? 오케이, 가자. 자, 그러면 몇 번으로 다시 돌아가냐면 앞으로 가자. 자, 이제 너희들은 방정식을 풀 수도 있고 근이 어떤 근인지 확인도 할 수 있어. 자, 필수 예제 1번으로 갈게요. 한 근이 주어져 있는 방정식 필수 예제 1번. 얘들아, 근을 줬어. 근을 줬어. 다른 근을 찾으래. 근을 찾으려면 분명히 너희들은 인수분해를 한다거나 근의 공식을 써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찾거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기 위해서는 식이 완성돼 있어야 되거든. 근데 식에 분명히 어떤 미지수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A라는 녀석을 포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개수들을 다 알고 있지 못하다,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근의 공식을 쓴다고 한들 근이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희들한테 뭘 준 거야? 한 근을 제공을 한 거야. 한 근을 제공했으니까 그 근은 뭐야? 넣으면 성립하는 녀석이거든. 그럼 넣었을 때 성립하도록 하는 A를 먼저 찾고 시작해주면 되겠다, 맞냐? 그래서 1 넣어봅시다. 그럼 얼마예요? 앞에 거는 A 플러스 1 플러스 얘는 얼마예요? 4. 얘는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5.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에 1, 4, 5 다 사라지면 는 0이다, 그치? 그럼 인수분해해주면 A는 얼마야? 0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둘 중에 뭐가 답이지? A는 얼마만 가능? 0만 가능. 왜요? 그렇지. 2차 방정식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 그치? 즉 A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네. 따라서 A 값은 0으로 나왔고 그러면 2차 방정식을 다시 완성을 해주면 어떻게 되니? 0 넣었으니까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 그러면 이제 다른 한 근을 찾으려면 이제 인수분해를 할지 근의 공식을 쓸지를 찾으면 되는데 인수분해 되니? 네,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진행하면 되겠다, 그치? 1, 5 마이너스. 따라서 x는 뭐뭐 나와? 마이너스 5 또는 1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한 근 1은 찾았으니까 다른 근은 마이너스 5가 답인 거죠. 됐죠? 오케이. 자, 밑에 있는 거 너희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자. 몇 번? 유제 5-2번. 자, 얘들아 2를 근으로 갖는다, 그치? 2를 근으로 갖는다. 2를 넣어볼까? 4 플러스 k 곱하기 a 마이너스 3의 2배 플러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a의 b는 0이에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2를 넣었어. 근데 어떻게 하래? 그렇지. 그게 뭐? k의 값에 관계없이 2를 근으로 갖는다라는 얘기니까 2를 근으로 갖는다. 2를 넣으면 성립한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써서 읽어봐. 자, 뭐 한다? x는 2를 넣으면 성립한다. 그치? 맞냐?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저 앞에 빨간 줄이랑 같이. 뭐 한다? 이 방정식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2를 넣으면 성립한다.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말이 여기서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뭐야? 2를 넣었어. 얘는 성립한대. 언제? k의 값에 관계없이. 즉, k라는 문자에 대한 무슨 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라는 걸 반드시 살려달라는 얘기지. 자, 어떤 문자에 대한? k라는 문자에 대한. 그러면 저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K가 있는 녀석과 K가 없는 녀석 혹은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K로 딱 묶어봤더니 남는 게 뭐 있어? 예, 2A-6 플러스 2B 2A-6 플러스 2B 그게 이제 K의 개수로 들어갔고 그럼 K가 없는 상수항은 어떻게 된 거야? 플러스 4 그 다음에 또 있니? 마이너스 2AB 오케이, 는 0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너희들한테 지금 요구하는 게 뭐야? 얘가 0이고 얘가 0이야. 됐지? 뭐? 이게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인데 우변에 뭐밖에 없어? 0밖에 없거든. 모든 개수를 K의 개수랑 K가 없는 상수항의 개수를 뭘로 맞춰주시오? 0으로 맞춰주시오.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A 플러스 B가 얼마예요? 3이에요. 여기서는 A 곱하기 B가 얼마예요? 2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 구해버리기? 제곱 더하기 제곱 구해버리기 뭐야? 곱셈공식의 변형 잘 배워왔다, 그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어떻게 구해주셈?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2AB를 빼서요. 그렇지? 얼마야?
9-4니까 답은 얼마?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똑똑하구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을 지난번에 항등식 할 때 계속 강조했었지. 어떤 문제에 대한 항등식인지 그거 봐달라는 거. 그거 잘못 봐서 틀리면 억울하잖아. 그치 윤호야? 그렇지. 자 가자. 그럼 이제 너희들이 내가 했던 절대값은 뭐 몇 번 못 봤던 것 같기는 한데 필수 이제 2번으로 가자.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자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포함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 그렇지. 자, 절대값 기호는 잘 기억해둬라. 절대값이라는 기호는 있잖아. 고등수학을 배우면서 걔를 어떻게 포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계산도 못해. 덧셈도 못하고 뺄셈도 못하고 미분도 못하고 적분도 못하고 로그에도 못 넣고 그 어떤 연산도 하나도 못해. 뭐는? 절대값은. 이해됐지? 그래서 절대값은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풀어줘야 돼. 즉 절대값 기호를 씌운다고 해서 너희들한테 뭐 양수로 제공을 하는 게 아니야. 절대값 기호는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너희들이 스스로 양수로 바꿔야 된다. 바꾸세요라고 시키고 있는 기호라고 다르게 생각을 해줘. 알겠죠? 절대값을 붙인다고 해서 양수로 끝난 게 아니라고. 너희들은 계산 못해. 그래서 뭐 너희들한테 양수로 바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는 절대값 속에 있는 놈이 양수면은 그냥 풀어주면 되고 절대값 속이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인 채로 풀어주면 되는데 절대값 속에 이젠 알아 몰라.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는 놈을 줬어. 분명히 우리는 양수면은 그냥 풀고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모르는 놈이 등장했어. 그럼 고등수학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생각을 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값이 처음으로 너희들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지. 왜? 여태까지는 명확했거든. 양수면은 플러스 그냥 뽑아내면 됐고 마이너스면 뭐 하면 됐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됐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 작업을 너희들이 귀찮아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가자. x가 뭐 하자?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서 x가 제곱이 됐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여기서의 근을 찾아보자. x 값은 뭐뭐 나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오는데 부호, 범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치? 그래서 3만 답이고 x가 음수가 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x는 뭐뭐 나와? 마이너스 3이 나오거나 1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는 또 역시 어떤 것만? 음수만 가져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답은 뭐야? 3 또는 마이너스 3.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됐죠? 그렇게 푸는 게 정상적인 풀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라는 놈과 좀 친해지고 나면 절대값이라는 놈은 어떤 역할을 하는 놈이다? 양수로 만들어주는 놈이야. 근데 제곱이라는 놈도 뭐 하는 놈이야? 양수로 만들면서 크기까지 제곱으로 뻥튀기 시켜버리는 놈이다. 그치? 맞아? 그러면 절대값과 제곱은 함께 쓰여 있을 때 그 절대값의 역할이 의미가 있니 없니? 없잖아. 왜? 제곱도 어차피 양수로 바꿀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다. 요 녀석을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 제곱 안에 x만 있을 때는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생각해줘봐. 그러면 저 녀석이 절대값 x라는 문자를 2번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절대값 x를 한 방에 하나의 문자 취급해줄 수 있겠어? 그러면은 1과 3 마이너스는 여기. 그럼 절대값 x 플러스 1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결국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는데 절대값 x는 양수 또는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 있니 없니? 없지. 그래서 여기서만 가능하고요. 절대값 x가 3이 되는 방법은 x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3. 이게 이제 가장 좋은 풀이기는 하겠지. 두 가지 풀이 전부 다 잘 익혀두도록 하시오. 알았시오? 자, 너희들도 한번 풀어보자. 몇 번을? 밑에 있는 유제 5-3번을. 자, 절대값이야. 절대값을 만나면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절대값 속에 있는 놈을 양수와 음수인 경우로 생각을 해봐. 근데 지금은 양수, 음수 모르잖아. x값을 모르잖아. x는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뭐 하는 거야? 구분을 하는 거지. 첫 번째, 절대값 속에 있는 x 플러스 1이 뭐 할 때? 양수 쪽일 때. 두 번째, 절대값 속에 있는 x 플러스 1이 뭐 할 때? 음수일 때. 즉 얘는 x가 뭐 할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각각의 방정식을 뭐 하셈? 풀어보셈.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이제 양수 쪽으로 바뀌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그냥 2x 플러스 1 그렇지 풀어버리면 되고 굳이 정리 한 번 더 하자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인수분해주면 1과 3 마이너스 따라서 x값은 뭐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근을 찾으려면 누구? 요거랑 요거랑 둘 다 되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졌어.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될까?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을 풀어줄 때 뭐 하셈?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서, 즉 부호를 바꿔서 끄집어내자. 됐지?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 제곱식이다, 그치? 그래서 x값은 뭐 나와? 마이너스라는 중근이 하나 나오는데 뭐 얘랑 겹치기도 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찾으려는 범위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만 찾고 싶었으니까 얘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답은 뭐뭐 나와?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절대값에 대한 해결 한번 해봤고 판별식 문제 한두 개만 더 풀고 쉴게요. 알았죠? 자, 가자. 몇 번? 필수 예제 3번. 와우.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자, 1번 얘들아 1번 서로 다른 두 실근, 2번 중근, 3번 서로 다른 두 허근. 뭐랑 관련된 거다? 판별식. 책을 찢었어. 손 안 뺐어? 그럼 됐어. 아유. 셋 다 뭐랑 관련된 거야? 판별식.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얘는 판별식이 어떤 범위에 있으면 돼? 0보다 크면 돼. 얘는 판별식이 뭐 하면 돼? 0이면 되고 얘는 판별식이 뭐 하면 돼? 음수면 돼. 그러면 이제 각각 판별식 안에서는 뭐야? K에 대한 뭐 1차 방정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나왔을 거니까 답을 구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생략할게. 우리 앞에서 한 거랑 완전히 똑같아서. 지금 너희들이 풀어줘야 되는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야? 5-5번 같은 거랄까? K가 좀 많이 쓰이거나 여러 번 쓰여가지고 좀 복잡해졌을 때 뭐 하세요? 서로 다른 실근을 가졌을 때 이게 오타 아니냐? 두 실근 아니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을 때 아니니? 아무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판별식이다. 그치? 판별식 0보다 뭐 하시면 돼요? 크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가보자. 판별식을 가보고 싶은데 1차의 개수가 희준아 1차의 개수가 짝수야 홀수야? 그렇지 짝수. 그럼 D야 4분의 D야? 4분의 D. 그렇지. 4분의 D를 써보자. 얼마요? K제곱에 마이너스에 1차의 최고차의 개수에다가 상수항을 곱하면 된다. 그치? 그게 뭐 하시면 됨? 0보다? 그렇지. 크면 돼.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사라질 거니까 뒤에 거 바로 암산해버리자. 3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셈. K는 뭐 하셈? 3분의 2보다 크시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이거 맞아? 틀렸을걸? 그렇지. K가 2는 아니어야지. 절대 까먹지 마. 2차 방정식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미지수가 똥똑 들어갔다 치면은 그 녀석은 분명히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즉 K는 뭐가 아니어야 돼. 2가 아니어야 돼. 그래서 범위를 답을 쓸 때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범위를 쓸 때는 얘도 범위로 풀어줘야 돼. 즉 3분의 2라는 값에서부터 분명히 올라가는 쪽의 범위였는데 2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비워줘야 돼. 그럼 너희가 찾고 싶은 범위는 어디요? 여기네. 따라서 K의 범위는 뭐보다? 3분의 2보다 크다. 그리고 2보다 작다. 또는 K는 뭐보다? 2보다 크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할 수 있겠죠? 요거 실수 절대 하지 말자. 알았지? 최고차의 개수가 식이다. 그럼 뭐 하자? 그놈이 0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해봐. 그놈을 판단하는 거는 몇 차 방정식인지 그냥 방정식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지민씨 됐나요? 가자! 다음 장으로. 5-6번. 고고. 밑에 유제 5-6번 고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지고요. 오케이. 실근을 가지세요. 얘들아,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그렇지. 크거나 같다로 가야 된다, 얘들아. 그리고 허근을 가진다. 얘는 뭐 하셈?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렇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에서는 오케이. 1차의 개수가 뭐네? 짝수네. 그럼 짝수 공식 4분의 D를 쓴다. 그지? 4분의 D를 써봤어. 얼마예요?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의 상수항. 그래서 둘이 계산을 하고 싶은데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사라지니까 K에 대한 1차항 2K. 그리고 빼기 K. 뭐야? K네. 그 다음 상수항 얼마예요? 플러스 1. 걔가 뭐 하셈? 0보다 크거나 같으셈. 즉 K는 뭐 하시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시오.
그리고 두 번째 녀석 밑에 있는 2차 방정식도 역시 마찬가지 1차의 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로 들어가면 된다. 맞니? 그 녀석을 구해보자. 어떻게 되어요? K-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K. 부호 조심해라 다들. 암산이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 부호를 마지막 즈음 돼서 잘 바꾸고 있다가 마이너스 4쯤 돼서 깜빡해가지고 또 마이너스 4 이런 거 실수하지 말고. 알았죠?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마이너스를 묶어. 한 번 하는 실수 사람이 계속 한다 그랬잖아. 수학은 진짜 그래. 알았지? 자, 그래서 뭐야? 아무튼 얘가 판별식 뭐 하셈? 0보다 작으셈. 정리하자.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5K 플러스 1과 플러스 4 플러스 5 0보다 작으시오. K는 뭐 하시오? 1보다 크시오. 그래서 얘도 만족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K의 범위는 뭐가 됨? 1보다 커지면 되겠다. 그렇지? 동시에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겹치는 범위. 됐지? 수익선상에 표현해보면 쉬울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답은 뭐? 1보다 크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두 문제. 필수예제 5번. 필수예제 5번에 1번. x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얘들아, k의 값에 관계없이 눈 뒤집어진다. 그치? k의 값에 관계없이 뭐 하자? 항상 중근을 가지자. 자, k의 값이 관계없이 뭐 하자고?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을 식으로 고쳐봐. 뭐야? 판별식이 0이다. 그치? 다시 k의 값에 관계없이 뭐가 성립한다? 그렇지. k에 대한 항등식이긴 한데 k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뭐가 성립하는 거야? d는 0이다가 성립하는 거야. 근데 애들이 뭐 하고 있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치 윤호야? 그치? 뭐 하고 있어? 이 식을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있는데 진짜 환장해요. 그거 아니야. 알았지?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는 d는 0이라는 식이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얘를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2차 방정식에 대한 누구를 썼을 때 판별식을 썼을 때 k-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1이 나오는데 그게 0이라는 식을 써봤을 때 그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알았지? 이렇게 풀어야지 앞에 거 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고 있으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알았죠? 뭐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일 뿐이야. 근데 판별식에 판별식이래.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항등식이 무슨 식인지 그걸 잘 보고 판단해 주세요. 알았죠? 알았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전개해버리면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나오니까 사라지고 남는 게 뭐야? 마이너스 2ak 플러스 b-1이 0인데 그게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지금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잘 돼 있네. 우변이 0밖에 없어. a는 얼마고? 0이고 b는 얼마고? 1이고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너희들이 몇 번을 풀어보냐면 밑에 유제 5-7번을 풀고 별표 하나 좀 박아놔 주세요. 고! 몇 번이요? 5-7번. 라스트 두 문제 남았다니까? 5-7번, 8번. 딱 두 개 하고 끝. 오케이? 끝. 아니, 끝이 아니라 쉰다고. 뭘 끝이요? 뭐야? 아, 태기가? 어려. 4시 35분에. 어쩌라고? 물어본 거였어. 아, 물어본 거였어? 맞아, 4시 35분. 됐어. 시작할까? 자, 슬슬 뭐 마무리만 남았던 거 할 것 같은데. 자, 다시 5-7번.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읽어봐. 아무렇게나 읽어 나가는 게 아니야. 어떤 식이 주어졌어. k의 값에 관계없대. 그럼 뭐야? 아, 항등식이고 난 눈 뒤집어져가지고 저 녀석을 뭐에 대해서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있으면 내가 환장한다 그랬죠. 문제 다시 잘 읽어.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은 무슨 식? x라는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야. 방정식이고. 근데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말 뒤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뭐한다? 항상 중근을 갖는다. 이거잖아.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을 식으로 고쳐보면 분명히 뭐야?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에 대한 뭐요?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거지. 다시 빨간 줄 읽어볼까? 그러면 어떻게 읽어지는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은 0이다 이거잖아. 그 판별식은 0입니다 라는 식을 만든 다음에 그 녀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 즉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럼 너희들이 일단 첫 시작 어떻게 해준다?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 1차의 계수가 얼마예요? 2a 짝수예요. 그럼 뭐야? D야 4분의 D야? 4분의 D 들어가면 되겠네. 얼마가 되어요? a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ka에 마이너스 3k. 왜 이렇게 길어? 이거다, 그치? 됐죠? 뭐 한 거야? 1차의 계수 2배 한 건 놈의 절반 얘 제곱한 거고 나머지 뒤에 있는 얘는 앞에 2차의 계수인 1과 곱했는데 1이니까 그냥 그대로 뭐 부호만 바꿔준 거다. 맞니? 부호 틀린 거 없지? 없지. 그게 뭐 하다? 0이다. 그게 무슨 식이다? K라는 문자에 대한 항. 됐죠? 그럼 이제 K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내림차순 정리해주는 거지. 일단 정리할 거 정리하자. 뭐뭐 정리돼? A제곱 정리되고 끝. 그럼 K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내림차순 정리해볼까? 뭐예요? A-3. 그 다음 남은 건 뭐야? 플러스 E-B는 뭐다? 빵. 그게 뭐? K라는 문자에 대한 항. 등식. 그러면은 뭐야? 모든 개수를 0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지? 왜? 우변에 0밖에 없으니까. A는 얼마고요? 3. B는 얼마예요? 2. 그래서 둘이 빼면 얼마예요? 1.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어때요? 정말 쉽죠? 민호 씨 됐죠? 오케이, 가자. 마지막 몇 번? 5-8번. 자, 삼각형.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뭐 하자?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자. 그 녀석은 분명히 A, B, C에 대한 차수가 좀 높은 식이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뭐 하자 그랬지? 인수분해 해주세요.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0이 될 수 있는 식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곱해져 있는 두 개의 식이나 세 개의 식은 전부 다 뭐 할 거야? 0이 절대로 될 수 없는 녀석일 거야.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같은 거. 변들의 합인데 0이 될 수 없지. 그런 녀석들을 빼버리고 0이 될 수 있는 녀석 하나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는 A에 대한 식이 있었고 지금 A, B, C에 대한 식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이 만들어 가야지. 어떤 게 있어? 저 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 완전 제곱식이 되면 만약에 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는 0이 붙어있는 방정식이라고 가정을 해버리고 바로 뭘 찾으러 가는 거예요? D를 찾으러 가는 거죠. 무슨 D? 4분의 D. 펜별식. 됐죠? 펜별식. 가자.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됐니? 자, 계산하자. 얼마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2AB, 2BC, 2CA 나오지만 뒤에 있는 놈과 사라져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 너무 자주 봤다. 그치? 무슨 삼각형? 그렇지, 정삼각형. 이하 과정은 생략해도 되겠니? 네. 한 번만 굳이 쓰자면 친데레니까 좀 써줘야지. 뭐야? A-B의 전체 제곱에 B-C의 전체 제곱에 C-A의 전체 제곱이니까요. 됐죠? 그래서 그게 0이 되는 방법은 결국 뭐밖에 없어? A는 B, B는 C, C는 A. A는 B는 C 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뭐예요? 정삼각형. 끝! 됐지? 됐나요? 오케이. 그냥 쉬었다 하자. 자,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뭐 윤호, 지민이, 박재영 이 세 명은 먼저 풀면서 좀 다른 애들보다 좀 집중을 못했었나 라는 느낌도 살짝 들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점수는 평균적으로 몇 점 정도가 나왔어야 되냐면 7개 맞추는 정도? 70점. 너는 근데 풀다가 좀 도중에 갔잖아. 그것도 문제였고. 아니. 수학 상만 보면 다 합쳐서 7개 말이야? 30개 중에 7개 막 장난치냐? 우리가 무슨 모의고사 킬러 문항 풀이 반이야 지금? 이 사람들아.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그래 7개는 아니다. 평균이니까 평균적으로 너희들이 수학 상은 6개 정도 맞추는 걸 목표로 갔었던 시험지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봤을 때 요번 평균적으로 점수가 5개 정도 맞은 걸로 나오기는 했어. 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긴 했는데 평균 점수가 50점대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근데
너희들이 이제 이거 지금 내가 풀어주는 걸 한번 보면은 굉장히 쉽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오케이? 진짜 쉬운 시험이야. 실제로 너희들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만 정확하게 구분만 한다면. 알았죠? 자, 그래서 테스트 다들 꺼내봐서 1번부터 일단 풀이를 한번 싹 다 시작을 할게. 자, 1번 문제 한번 가보자. 너희들이 맞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제대로 좀 풀 수 있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제대로 풀었나라는 걸 확인 좀 하면서 진행하자. x3승 플러스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어. 2차식으로 나누었고 몫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고 시작하는 거다. 그치 재영아? 그치? 이거 관계식조차 안 썼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열심히 설명했던 거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 이해됐음? 윤호씨 됐나요? 1번 다 맞췄나? 자, 아무튼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보자. 뭘로 나눴다? x제곱 마이너스 1. 미리미리 센스있게 뭐 해놓자. 인수분해 하고 있으면 제일 좋고. 그 다음 몫은 뭐예요? qx래.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뭐래요? 상수 r이래. 자,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뭐 해보래? qa는 얼마예요? 나머지 r과 똑같습니다. a는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 어이구. a는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 그치? q에다가 a가 들어가면 나머지 r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주면 돼 여기서? 너희들이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qx라는 식 찾으러 갈 수 있겠어 없겠어? 찾으러 갈 수 있겠어 없겠어? 있잖아. 그치? 왜? 나누어지는 식에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x3승이라는 최고창이 있으니까 결국 두 식은 뭐 하는 식? 동일한 식이거든. 그럼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아예 이 나눗셈의 관계식을 뭐 해버리자? 찾아버리자가 되지 않을까? 그치? 가자. 뭐예요? x로 시작합니다. 맞니? 왜? 최고차의 개수 x3승이니까. 그 다음 아는 개수에서부터 출발해야지. 어떤 거 알아? 상수도 알고 1차도 아는데 옆에 있는 나머지에 또 모르는 r이 있으니까 상수항을 가지고 건들면 안 되겠다. 그치? 어디서부터 출발하자? 1차의 개수에서부터 출발할까? 그럼 이거 괜히 전개해놨네. x제곱 마이너스 1이었잖아. 1차항 한번 만들어봐. 1차항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요거. 마이너스 1 맞는데? 그럼 선생, 요 상수항은 어떻게 찾으러 가야 돼? 너희들이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머리를 쓰는 거지. 상수항 결국 쓸 수밖에 없다. 그치? 또는 누구? 2차항 쓰러 갈 수밖에 없겠다. 그치? 2차항을 한번 쓰러 가보자. 2차항 ax의 제곱이에요. 자, 2차항의 개수 ax 제곱이야. 어디서 만들어져? 얘랑 내가 알고 싶은 누구? 상수를 곱해서만 만들 수 있잖아. 그럼 뭐가 돼? 플러스 a밖에 없네. 그럼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에 하나 더 비교는 하자. 누구? 상수항. 됐지? 상수항 한번 가보자. 상수항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잖아. 마이너스 a. 그리고 상수항 누구? 요거. 나머지 r까지. 그걸 포함을 하면 뭐가 만들어집니다? 마이너스 1이요. 여기까지 만들었니?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r.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자? q의 a에 대한 얘기. 그게 뭐랑 같다? r이랑 같다. 그거 써주면 되잖아. q. 이제 qx 구했잖아. a 넣어봐. 얼마야? 2a. 2a가 뭐랑 똑같대? r과 똑같대. r이 뭔데? a 마이너스 1. 끝났네. 이해됐음? 얘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준 거잖아. a 넘어갔어.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괜히 전개해놨네. x제곱 마이너스 1로 다시 합쳐버릴게. 이거잖아. 됐지? 나눗셈의 관계식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됐음? 윤재씨 됐니? 자, 다들 맞춘 사람들은 아무튼 잘했어. 2번 문제 풀이 한번 풀이해볼까? 이거 실수한 사람 아니야 여기까지. 자, 1 플러스 x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점점점점 100x제곱까지 있어요. 미안해요. 100x 100승이에요. 까지 있어요. 이 녀석을 전체 몇 승을 해보래? 100승을 해서 특정 항의 개수를 찾아가 보래. 얘들아, 특정 항의 개수 어떻게 해?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을 했었잖아. 그치? 자, 가보자. 하나 더 써봐. 1 플러스 x에 2x의 제곱에 플러스 3x의 3승이겠지. 그런 식으로 쭉 가다가 어디까지? 또 100x의 100승까지. 그 다음 하나 더 또 뭐 있어? 또 1 더하기 x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3x의 3승에다가 더하기 점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100x의 100승까지. 미안해, 제곱이야. 너 오늘 왜 이러니? 제곱이야. 그러면 요 두 개만 가지고 나서 이 녀석에 대하여 뭐 해보자, 전개식에. x 3승의 개수를 찾으래. 그럼 너희들이 x 3승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 다 생각을 해봐야지. 그치, 지민아? 3x의 3승까지 해서. 자, 너희들이 지금 x 3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세 가지, 네 가지. 3차와 상수, 2차와 1차, 1차와 2차, 상수와 3차. 이 네 개의 개수 더해주면 끝이잖아.
첫 번째 녀석 둘이 전개해서 얼마 나와요? 3이요. 두 번째 거 전개해서 얼마 나와요? 2요. 세 번째 거 2요. 네 번째 거 3이요. 답은 얼마예요? 10. 끝. 이거잖아. 그치?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안 되지. 우리 특정 항의 개수 찾아가는 거 뭐야? 그 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서 진행했었잖아. 윤호 맞아? 오케이, 그렇게 했었어. 자, 그 다음에 몇 번? 3번으로 한번 가보자. 3번 문제. 자, 1003 곱하기 1004 제곱 플러스 1004 플러스 1 나누기 분모에는 뭐 있어? 1004 1005. 자, 얘들아, 똑같은 수가 뭔가 똑같은 수는 아니고 반복되고 있는 비슷한 수들이 있다, 그치? 그러면 너희들은 1003을 가든 1004를 가든 1005를 가든 하나만을 일단 미지수 취급을 해서 나머지 것들은 그걸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라는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여기에서의 힌트는 제곱 안에 묶여있는 얘가 힌트일 것 같아. 너희들 1003을 가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밖에 없어. 1003을 x로 하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또 전개해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하지. 1005를 내가 만약에 x로 했다면 얘는 역시 x-1의 제곱이니까 귀찮단 말이야. 그러면 우린 누구를 하나의 문자 취급해버리자. 1004라는 놈을 문자 취급하자. 취급만 하는 게 어렵다면 진짜 문자처럼 바꿔봐. 또는 뭐 a 이런 걸 바꿔봐. 뭘로 바꿔볼까? a로 할까? x로 할까? t로 할까? 윤호야. t? 오케이, a로 하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03은 뭐야? a-1이고 뒤에는 뭐야? 끝났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뭐가 나왔어요? 곱셈 공식 나왔니? 그럼 분자를 뭐 해주면 돼? a 3승 마이너스 1로 해주면 되잖아. 됐니? 그 다음에 한 번 더 분모도 가보자.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a 곱하기 이거 내가 괜히 했네. a 플러스 1 플러스 1. 이거 전개해주면 뭐 나와? 그렇지. 분모만 보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니까 어머 뭐가 됐네? 약분되네. 그럼 답은 뭐겠어? a 마이너스 1이니까 뭐가 답이겠어? 1003이 답이겠네. 그치? 됐지? 윤호 됐니? 그래요. 자, 그 다음 몇 번? 4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4번. 일단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녀석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희준아? 4번. 마지막에 구하려는 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XYZ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많은 게 마음에 안 들지 않니? 그게 아니라 그 형태를 잘 봐야지. 무슨 꼴이야? 분수들이 덧셈 꼴이야. 그치? 분수들의 덧셈이야. 뭐 해줘야 돼? 통분해줘야지. 자, 가자. XYZ분의 분자는 뭐야?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다. 그치? 자, 그럼 분자를 찾는 거는 시간 문제네.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곱셈 공식이 잘 기억나는 사람들은 2배의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분명히 어떤 공식에서 나온지 기억이 날 거고, 그럼 하나 적당하게 이항시켜주면 얘는 어떻게 찾는 거다?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에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없앴을 때 발생합니다. 맞나요? 가자! 계산해보자. 얼마야? 36에서 12를 뺐어. 얼마요? 24. 그러면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는 얼마? 12. 자, 그럼 여기까지는 냈어. 그럼 마지막에 누구? 분모에는 XYZ를 이거 나와 있었던 거구나. XYZ. 근데 그게 뭐래? 처음에 주어져 있기를 4라고 주어져 있었잖아. 답은 뭐예요? 3이네요.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정리됐어? 조금 빠르나? 좀만 더 천천히 할까? 아직까지는 괜찮아? 좀 천천히? 뭘 둘 다 끄덕끄덕이야? 뭐? 천천히 아니면 뭐 끄덕끄덕 하지 말고 말을 해. 천천히 할까? 그대로 갈까? 좀 더 천천히? 알았어요. 좀 더 속도 내보자. 자, 5번으로 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거 내가 수업 때 풀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희들이 이거 자주 만나는 문제야. 이거는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 자, 내가 이 문제를 기본형으로 먼저 가볼까? 양변을 뭘로 나눠보세요? x로 나눠보세요. x-2 플러스 x분의 1은 0이라서 x 플러스 x분의 1을 2로 구할 수 있어. 이게 기본형이야.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 문제를 냈다가 바꿨어. x-x분의 1을 구하거나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구하거나 x3승 플러스 x3승분의 1 전부 다 구하러 갈 수 있겠지? 그것 중에 아무거나 물어봐도 되겠지?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어? 합을 줄게. 차를 구해 볼래? 이거잖아.
그럼 이제 너희들은 이것과 관련된 곱셈공식의 변형식 딱 하나 떠오른다, 그치? x-x분의 1은 전체 제곱을 해주게 되면 분명히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과 연관이 돼 있어. 원래라면 마이너스 4ab를 곱하는 건데 ab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지금? x와 x분의 1이 들어가 있으니까 곱해봤자 1이라서 생략. 그냥 4를 빼면 됩니다. 기준시 됐나요? 가자. 그럼 답은 뭐예요? 4 빼기 4니까 얼마예요? 빵이에요. 어때요? 정말 쉽죠? 물론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쉬워서 뭐 해버려도 돼 얘들아. x는 1이네. 끝. 됐지? 2차 방정식 이 문제 사실 잘못 냈어. 잘못된 문제기는 해. 1 넣으면 당연히 답은 나오는데 뭐 그것까지 했던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네. 됐죠? 2차 방정식이니까 저거 만족하는 x 1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렇게 푼 사람 있니 혹시? 오, 눈썰미. 그런 거는 이제 눈썰미. 고등수학에서 그런 것들도 괜찮아. 문제를 잘못 만든 거지. 뭐 문제 만든 사람이 문제지. 그치 문제. 문제가 아니라. 그치 얘들아? 아무튼 가자. 몇 번이니? 6번 가볼까? 너무 빠르다. 좀만 숨 돌리고 가자. 너희들 이러다가 20분 쉬는 시간 되겠다. 짠. 다음번에는 너희들 평내고 되게 어려웠던 시험지 한번 볼래? 다음번이 아니라 이번 주 주간 테스트 때 실제 시험 문제 가지고 내가 한번 만들어줘 볼까? 아님 말고. 그래. 자, 가자. 이거는 너희들이 이제 틀려봐 라는 의미에서 냈어. 물론 조금 더 너희들이 스스로 이건 진짜 틀리라는 킬러 문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마 하이매스 같은 문제집을 지금 건너뛴 상태에서 지난번에 했던 거는 MPZ랑 라이트센급 또는 RPM급이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센이나 또는 하이매스 정도를 풀어보면 이런 문제들 덜어 나오거든. 근데 그 정도를 지금 건너뛴 상태라서 처음 보는 애들도 있기는 했을 거야. 아무튼 갑시다. 자주 나오는 문제들로만 만들어 둔 거예요. 자, 얘들아 힌트는 어디? 분모에 있어. 우변을 통분을 한다던가 또는 양변이 있으니까 양변에다 똑같은 식을 곱해도 상관이 없다. 그치? 통분을 했을 때 분자만 봐도 똑같고 또는 양변에 똑같은 식을 곱해버릴 거야. 뭘 곱할까? 분모를 없애기 위한 걸 곱하면 되지 않을까? 뭘 곱할까? x, x-1, x-1을 곱해버릴까? 양변을 똑같이. 그럼 좌변은 뭐가 되어요? 6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 이거 인수면 되니? 현설아. 안 되지? 안 됐던 것 같아. 아무튼 안 되면 뭐 말고. 아무튼 이거 나왔고 우변은 어떻게 됐어? a 곱하기 x-1 곱하기 x-2 플러스 b 곱하기 x-1은 약분되고 x 곱하기 x-2 또 c 곱하기 x 곱하기 x-1 됐지? 그렇게 만들고 나서 문제를 다시 보니까 이게 무슨 식이래? x에 대한 항등식이래. 뭐예요? 양면 똑같이 가보자 또는 ABC를 구해보세요. 뭐야? 미정계수법 써줄 건데 얘는 수치대입법이야? 계수비교법이야? 수치대입법이네요. x에다가 뭘 적당한 걸 넣어보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0 넣어보세요 라는 문제다. 그렇지? 됐나요? 아까 말했듯이 근데 양변을 통분을 해서 분자를 봐도 똑같다. 알았지? x에 뭐 넣어보셈? 0 넣어보셈. x에 뭐 넣어보셈? 1 넣어보셈. x에 뭐 넣어보셈? 2 넣어보셈. 0을 넣었어. 좌변은 플러스 2가 됐고 우변은 빵빵 사라지니까 얘만 남네. 2a. a는 얼마예요? 1이에요. x에 1을 넣어봤어. 그럼 좌변은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됐고 우변은 어떻게 했어? 1 넣으면 빵빵 사라지고 얘만 남네. 얼마예요? 마이너스 b. 따라서 b는 얼마예요? 2. 그 다음에 x에 2를 넣어봤어. 그럼 얘는 얼마야? 24에 20을 빼고 2를 더하니까 6인가? 그럼 우변은 뭐야? 빵빵. 얘는 얼마예요? 2c. c는 얼마예요? 3. 그렇게 a, b, c가 1, 2, 3으로 나오네요. 그럼 답을 구해주면 a 플러스 bc니까 7이 답이겠다. 그렇지? 됐지? 어때요? 정말 쉽죠? 그 다음 7번 문제는 살짝쿵 표현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자 7번 문제 가볼까? 자 벌써 10개가 끝나가고 있어요. 큰일 났다. x 플러스 y에다가 a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에다가 b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에다가 c배 마이너스 4z는 0이래. 근데 이게 무슨 문자에 대한 x랑 y랑
Z라는 문자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그치 이미 실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그치. 아무튼 x, y, z에 대한 항등식. 얘들아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면 어떻게 정리했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k에 대한 항등식이면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지금 이 식은 x, y, z 모두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x항, y항, z항 따로따로 정리해주세요 라는 문제다 그치. 그럼 x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항들을 모아보세요. 계속 뭐예요? a-b의 x 됐지? 그 다음 y가 있는 항들을 싹 다 모아보자. 여기 뭐 있어? a. 여기 뭐 있어? 부호 조심해라. b. 여기 뭐 있어? 마이너스 c. 어머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y네. 그 다음 z 있는 1차항 어디 있어? 여기 플러스 c 마이너스 4z 플러스 c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z. 그리고 우변은 뭐예요? 빵이에요. 오른쪽에 0만 있다는 얘기는 모든 항의 개수들을 뭘로 만들어달라는 얘기다. 김지민 씨. 모든 항의 개수를 뭘로 만들라는 얘기야? 0. 그래서 얘도 0, 얘도 0, 얘도 0. 여기서부터 나오네. c 얼마예요? 4. 그럼 여기에서는 a 플러스 b가 얼마란 얘기요? 4요. 여기서는 a 마이너스 b가 얼마란 얘기요? 0이요. 따라서 A는 2, B도 2가 나올 거야. 연립해봐.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답은 뭐니? 아, 3개 다 곱하는 거야? 16이 답이네요. 어때요? 정말 쉽죠? 이거야 얘들아. 지금까지 7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뭐 하나라도 어렵다 싶었던 게 있어? 한 개쯤 있을까? 아니면 없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70점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 라고 했던 게 이런 것들 때문이야. 또는 지금까지 한 60점 정도까지는 받았었어야 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이제 좀 어렵게 내는 게 8번, 9번, 10번이었어. 거기에서는 좀 그래 연습이 좀 부족했었으니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부족했던 연습을 아직 못 채운 사람들은 좀 틀릴 수도 있었겠다 싶었던 문제가 바로 8번, 9번, 10번. 그 중에서 몇 번부터 할 거야? 나 9번부터 할 거야. 오케이? 자, 가보자. 또 나눗셈에 대한 얘기가 등장했어요. 자, 3차당식 px가 있어요. px는 무슨 식이래? 뒤에 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뭐야? ax 플러스 b 플러스 3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p 안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 x 플러스 2를 넣었대. 근데 그게 뭐래?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봤대. 몫은? 몰라? 근데 2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몫에 대한 얘기는 없고 나머지만 얘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주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윤호야? 그렇지? 재영아 기억나?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도 일단 관계식을 쓰고 시작을 해주자. 아무튼 뒤에 나머지 얼마래? 플러스 2. 그때 뭐 하셈? a도 구하고 b도 구해서 2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게 이제 최종 목적이야. 결국 a, b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첫 번째 식 어떻게 하겠다? 완성을 시켜주세요 라는 얘기다. 그치? 맞아요?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그냥 저 식 자체를 완성을 해야 돼. 근데 그 a, b가 어떻게 된대? 너희들이 지금 a, b를 찾고 싶어. a, b를 찾고 싶어. 문자 몇 개만 알면 돼. a, b. 2개만 알면 되지. 그럼 너희들은 몇 개만 알면 돼. 식이 몇 개만 있으면 돼. 2개만 있으면 되잖아.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2개만 찾을 수 있으면 연립을 하면 돼. 그 2개를 찾고 싶은데 지금 밑에 있는 식에 거슬리는 녀석이 하나 있어. 누구 하나 있어? QX. 없애고 싶지 않냐? 그치?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바꿔버리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를 바꿨을 때 내 눈에 거슬리던 QX를 없앨 수 있는 X 값이 2가지가 존재하니? 네. 그럼 그 값들을 넣으면 되잖아. X에 얼마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어보자. 그럼 좌변은 P1, 우변은 2. X에 뭐 넣어봐? 1도 넣어볼까? 그래봤자 좌변은 뭐? P3고 우변은 얼마예요? 2. 그럼 그 P1 값과 P2 값을, P3 값을 어디다가 사용해주세요? 위에다가 사용해주세요 라는 얘기잖아. X에 뭐 넣으란 얘기야? 1 넣으란 얘기고 X에 뭐 넣으란 얘기야? 3 넣으란 얘기잖아. 됐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 첫 번째 식에다가 X에 뭐 넣어버리자? 1 넣고 X에 뭐 넣어버리자? 3 넣어보자. 그럼 좌변은 뭐야? P1. P1 방금 구했지. 얼마라고? 2라고. X에다 3 넣어보자. 좌변은 뭐야? P3. P3 얼마예요? 2예요. 그럼 이제 우변만 정리하면 되네. X에 지금 1 넣었어. 넣어봐.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니? 곱하기 뒤에는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3. 첫 번째 식 완성. 두 번째 식 x에 뭐 넣으셈? 3 넣으셈. 그럼 얼마야? 2 곱하기 3a 플러스 b는 얼마예요? 아, 더하기 3이에요. 그게 얼마예요? 2예요. 됐죠? 그럼 ab에 대한 식 몇 개? 2개. 연립하러 갈 수 있겠어? 끝. 이겁니다. 됐어? 쉽잖아. 그치? 쉽잖아. 근데 너희들이 관계식을 안 썼다. 안 쓰고 문제를 가만히 쳐다보겠으면 당연히 어렵지. 그래서 내가 수학 공식은 뭐 하라 그랬어? 영화 기생충 봤냐? 내가 이 말 한 3번째 물어보는 것 같은데 2번째인가? 영화 기생충 봤어? 거기에서 그 제시카 외동딸 그 제시카 남동생 누구야? 그 사람 오빠인가 남동생인가? 걔가 과외 가서 그런 말 하잖아. 손목 탁 잡으면서 뭐야? 난 너가 이 답을 맞추는 거에 관심이 없어. 라면서 뭐라 그래? 기세라고 하잖아, 기세.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에 한껏 쫄아 있잖아. 그러니까 손도 안 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지. 수학은 있잖아. 나도 문제를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물론 나는 워낙 많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보이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가 바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너희들은 그렇게까지 연습을 아직 안 한 상황이잖아. 물론 나중에는 많이 하겠지만. 근데 이제 한 문제 한 문제를 연습을 할 때마다 너희들은 그러면은 연습이 충분히 안 되어 있는 상태면 뭐 해줘야 돼? 뭔가 식을 정리를 해 나가야 그 이후 과정이 보이기 시작할 텐데 쫄아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당연히 풀이가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뭔가 배운 게 있었고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뭔가를 정리를 해 나가봐. 2차식으로 나눴네? 관계식 쓰라 그래서 앞에 있는 저 사람이. 그 관계식을 써보고 나서 그 관계식을 보면서 고민을 해 나가야지. 그치 지민아? 이 문제 손이라도 됐어 안 됐어? 뭐 아무것도 안 됐지? 왜 그랬어? 쫄았냐? 쫄았냐? 아이, 쫄지 마, 얘들아.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야. 왜 너는 인강을 보고 있니, 윤호야? 왜 저 화질 좋더라, 저 TV. 나도 얼마 전에 애 앞에 세워놓고 나도 저걸로 봤는데, 저기서 봐도 다 보이던데? 내 글씨가? 졸린 사람들은 저 일어나서 저걸로 봐봐. 그럼 좀 새롭지 않을까? 약간 유튜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자, 헛소리 그만하자. 자, 10번으로 가볼까? 자, 얘들아, 또 뭐야? 또 나눗셈에 대한 얘기 등장한다, 그렇지? 자, 근데 첫 번째, you know? fx란 식이 있었어. 자, 문제를 잘 봐. fx를 뭘로 나누었대? x-1로 나누었대. 10번. x-1로 나누었대. 연립은 생략할게. 알았지? 연립은 너희들이 마무리 해봐. 연립 질문인 사람 없지? 그래. 자, 10번. fx라는 식을 뭘로 나누었대? x-1. 1차식으로 나누었어. 여기까지는 좋아. 나머지 정리 쓸까? 근데 아니지. 그치? 왜? 몫을 갑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관계식을 써야지. x-1 곱하기 qx. 그럼 나머지는 뭐래냐? 나머지는 r이래. 뭐야? 준 거 하나도 없는 거다. 그치? 그치? 아무것도 안 줬어. 근데 이번에는 뭐 하래? x 곱하기 fx 플러스 5를 뭘로 나누어 보래? x-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한번 써볼래요? 라고 한다. 그치? 이게 바로 너희들이 좀 힘들어하는 누구? 몫과 나머지의 변형이 돼 있잖아.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나눗셈의 관계식은 뭐 하는 식이다? 양변이 똑같은 식이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주어져 있기를 fx였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xfx 곱하기 xfx 더하기 5니까 뭐 해주면 돼? 얘를 이걸로 변형해 나가면서 우변도 똑같이 뭐 해주세요? 변형해 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 fx도 몰라, qx도 몰라, r도 몰라. 내가 뭔가 나머지 정리라던가 나눗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식 변형밖에 없지. 알았지? 그럼 뭐 해보자, 처음에. x를 곱해볼까? 양변을 x를 곱한 거야, 얘들아. x, fx. 자, 우변은 x 곱하기 x-1 곱하기 qx 더하기 rx. r이란 상수 곱하기 x. 아이고, 왜 가로를 쳤냐. x. 됐죠? 그럼 뭐 해봐? 양변은 5를 더하셈. x 곱하기 fx 더하기 5는 x 곱하기 x-1 곱하기 qx 더하기 rx 더하기 5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최종 정리. 나는 이거를 뭘로 나눈?
x-1로 나눈 형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 몫의 자리에는 뭐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는데 뒤에 남아있는 나머지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 반드시 상수만 남아있어야 돼. 그 말은 뒤에는 rx 이거 어떻게 돼? 좀 거슬린다 그치? 저 녀석 좀 변형을 해줘야겠다 맞니? 됐나요? 자 가자. 그래서 x-1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지? 나누는 것은 곧 뭐다? 묶어준다. x-를 공통으로 가지게 해서 묶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식은 x-1이 있으니까 뭐 해줘도 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고 뒤에 있는 이 녀석 어떻게 해버릴 거야? r에 x-한 대로 바꿔버리자. 어머 그럼 상수항이 뭐가 바뀌었어? 없던 마이너스 r이 갑자기 생겼다 그치? 그러면 그 마이너스 r을 없애기 위한 누가 필요해? 플러스 r이 필요하네요? 끝났네요. 뭐예요? x 곱하기 qx 묶여 들어가고 플러스 r 묶여 들어가면 얘가 바로 몫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 자리에는 뭐가 있어? r 플러스 5라는 상수가 들어가면 돼. 이거야. 이해됐음? 나눗셈의 관계식은 양변이 동일한 식이니까 양변을 그냥 똑같은 식이나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상관이 없거든. 그 작업을 내가 진행한 거야. 대신에 마지막에 뭐만 진행해 준 거지?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뭐 하도록? 낮아지도록 한 번 더 정리만 살짝 했을 뿐이에요. 됐나요? 됐나요? 네. 그래서 아무튼 답은 뭐야? 5번이냐? 4번이냐? 5번이야? 5번이네요. 됐나요? 조금 어렵기는 하지. 아직까지는 너희들이 나눗셈의 관계식을 가지고 식을 슬슬 변형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는 아직 많이 접해보지 못했을 거야. 하이하이에도 그런 유형의 문제가 일부 몇 개밖에 없어. 그런 건 이제 어디에? 하이메스라던가 센에 있는 기본형 문제에서 주로 다루는 건데 나는 너희들이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등식, 양면의 동일한 식이니까 양변을 내가 장난칠 줄 알아!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지? 다음번에는?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몇 번? 8번. 어우 허리야. 자, 8번. 우리가 지금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마지막. 자, 나눗셈을 내가 지금 이쪽에 보면은 나눗셈 문제만 한 4-5문제쯤 되지. 물론 이제 시험 범위가 워낙 좁아서 그런 것도 있기는 했는데 나눗셈에 대한 문제를 너희들이 정말로 많이 학교 시험에서 만날 거라서 일부러 특히나 많이 연습시키고 있기도 해. 그래서 다음번에는 나눗셈에 관련된 1개, 2개 정도는 섞으면서 인수분해 시험 범위 나가고 복소수 시험 범위 나가고 이번 주에 어디까지 할까? 2차 함수까지 할 것 같은데 2차 함수까지 시험 범위를 딱 낼 때 요 나눗셈에 대한 문제 1-2개는 또 겹치게 낼 거예요. 내 생각은 그래. 물론 뒤에 있는 걸로만 10개 충분히 만들고도 부족하면은 그러면은 뭐 빼겠지만 그래서 나눗셈 얘기 잘 좀 정리해놔. 알았지? 자, 아무튼 계속 진행하자.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얘기는 총 몇 가지? 세부적으로 쪼개면 4가지, 큼직큼직하게 쪼개면 3가지로 갈라집니다. 이거 벌써 너희들이 한 5번쯤 보는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너희들이 배웠던 나눗셈은 뭐야?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것. 근데 그거는 반드시 쓸 수 있는 용도가 일단은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기는 한데 언제 쓸 수 있다 그랬어? 나누어지는 식과 나누는 식이 제공되어 있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 문제. 하나라도 없어서 그거를 채워나가야 되는 나누어지는 식을 몰라서 채워야 되거나 나누는 식을 몰라서 채워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 대신에 뭘 진행해 주세요?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가지고 그 식을 작업을 해주세요 라고 했었고 그 나눗셈의 관계식은 나중에 항등식과 만나서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뻗어나가기는 합니다. 이해됐지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나눗셈 말고 두 번째 방법은 뭐요?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어. 근데 조립제법은 역시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다? 일단 뭘 구할 수 있다?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다 보니까 목도 물어보고 나머지도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에서 구할 수 있는데 얘도 결국 직접 나눗셈의 일종이라서 나누어지는 식과 나누는 식은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단점이 있고 대신에 뭐가 하나 심플해집니다?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뭐요? 누구 있어요? 나정이. 나정이는 어찌 쓰는 거야?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는 게 아니지. 뭐만 물어볼 때, 뭐에 대한 언급만 했을 때, 나머지에 대한 언급만 있어서 몫은 궁금하지 않을 때, 또는 구할 필요 없을 때, 대신에 뭘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만 물어보고 있거나 언급하고 있기는 한데 2차식으로 나누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관계식이에요. 알았죠? 그거를 이제 용도 구분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할 줄 아는가 라는 걸 묻고 싶었던 문제인 거고 8번 문제 가보자. 자, 라스트
8번 문제. fx라는 다항식이 있었어, 얘들아. fx라는 다항식을 x-1 몇 차식? 1차식으로 나누었대. 나머지는 2. 몫에 대한 얘기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얘는 그냥 바로 뭐 해버리면 돼? 나머지 정리를 써서 f1은 2예요 라고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fx라는 식을 두 번째 뭐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대. 나누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머지에 대한 언급만 있는 것도 좋았는데 몇 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눴다 보니까 이 녀석은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거나 혹은 나중에 너희들이 익숙해지고 나면 그냥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준 거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면 돼. 알았죠? 지금 나는 굳이 한 번 더 쓸게. fx를 뭘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모르겠어. q1으로 가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얼마예요? 2x 플러스 3. 자, 그냥 너희들은 뭘 받아들여주면 된다?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됩니다? 2x 플러스 3이 됩니다라는 그 나머지 자체를 그대로 온전하게 사용을 하러 가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다시 한번 잘 보자. 뭘 구하래? fx라는 식을, 그렇지, x 3승 마이너스 1로 나누는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 그렇지? 됐죠? x 3승 마이너스 1. 이미 너희들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은 뭐야? 위에 주어져 있었던 그 녀석들 x-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걸 곱한 식, 그 녀석으로 나눈 누굴 구하셈? 나머지를 구하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여기에 이제 rx를 쓰면 되는데 나누는 식의 차수를 아는 당신들은 굳이 rx라고 할 게 아니라 몇 차식으로 잡아주면 돼?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 2차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맞나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를 내가 여기서 내가 한 문제를 더 풀까? 아니면 너희들이 직접 해볼래? 해볼 수 있겠어? 라고 했을 때 윤호가 이제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바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연습을 안 했구나. 자, 아무튼 가자. 그래서 아무튼 뭐야? 얘를 이제 식을 적당한 변형을 통해 뭘 쓸어 가는 거야? 얘 쓸어 가는 거야. 왜? 얘는 마지막에 미지수 하나 남았을 때 그 녀석 구하기 위한 그냥 단 하나의 식일 뿐이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사용을 해야지. 즉, 얘를 쓰겠다는 얘기는 뭐야? 이 식을 적당히 변형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관계식으로 바꿀게요 라는 얘기야. 재영 알겠니? 자, 그래서 변형을 적당하게 하자. 뭘로 변형을 하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것처럼 보이게. 그래서 변형을 할 거야. 앞에 있는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를 가졌으니까 그냥 곱하기 순서만 바꾸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얘를 몫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발생하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 뒤에 남아있던 녀석이 그렇지, 분명히 2차식으로 나눈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싶으면 차수는 분명히 낮아서 1차식이 되어야 정상인데 차수가 그대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차식이 돼버리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나눗셈이 덜 끝난 상황이니 여기에 있는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나머지를 뭐 해주시오? 한 번만 더 나눠주시오. 누구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그럼 나누었을 때 결국 맞추는 거는 누구? 최고 차익에서만 맞추면 되니까 A. 그럼 이제 나머지만 써주면 되는데 그 나머지 자리에 누굴 쓰는 거야? 얘를 가져다 쓰세요 라고 했잖아. 2x 플러스 3.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나눗셈의 관계식에서 미지수 단 하나 남았네. 누구? A.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중에 A. 딱 하나 남았잖아. 그럼 쟤를 구하고 싶으면 이제 어떤 거 쓰는 거야? 다시 처음에 있던 녀석 쓰는 거지. x 자리에 뭐 넣으셈? 1. 그럼 좌변은 뭐가 되고? F1. F1이니까 얼마? 2. 우변은 어떻게 되고? 여기다 쫙 넣을 때 얘네들은 사라지네. 그치? 그럼 여기만 넣으면 되겠네. 3A. 그 다음 플러스 뒤에는 뭐요? 5야? 5야. 그래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A 값을 찾았다 그랬지? 그럼 마지막. 내가 구하고 싶었던 나머지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 얘가 나머지다. 그치? 얘가 나머지였으니까 같은 식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 넣으면 돼? A에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R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지막 진짜 구하고 싶은 답은 R2 얼마예요? 빵. 그 와중에 답은 또 빵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요게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라고 했었대. 그치? 해볼 수 있겠지? 다시 한번 잘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 다시 한번 좀 질문하고, 첨삭쌤한테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일단 아무튼 지난주 테스트 보느라 수고 많았고, 요번 주 테스트도 난이도 이 정도야. 지금 내가 풀이하는 속도 봐봐. 얼마 만에 끝났어? 20분도 안 걸렸어. 근데 너희들이 이해됐어? 한두 개 좀 어렵다라는 건 아직 남아있을지 몰라도 이해 안 되는 건 없을걸.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 얼마나 줬어? 1시간 반이나 줬잖아. 충분하게 주고 남았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리고 동범쌤이 수학 1 난이도는 지금 거랑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교과서적인 문제의 난이도로 계속 줄 거라서 수학 1은 유나야 고개 들고, 이 수학 1은 다 맞추는 걸 목표로 가. 거의 항상 만점 가까이 나올 수 있게 점수가 아니라 시험 문제 주실 거야. 그리고 수학 상은, 그리고 수학 하는, 그때 냈던 난이도 그 정도야. 보니까 동범쌤이 냈던 수학 하는 내가 만들고 있는 수학 상보다 조금 더 쉬워. 학교 시험으로 치면은 내 거는 약간 심석고와 평내고의 사이라고 치면은 동범쌤이 내고 있는 건 약간 평내고 수준? 딱 난이도가 동범쌤께 살짝 쉬워서 평균 점수가 대략 한 70점 정도? 아까 내가 말했던. 그리고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시험은 점수가 대략 몇 점? 60점 정도를 평균 점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물론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수업은 하고 있어. 알았죠? 오케이? 수학 상은 이번에 만점은 없었는데, 자, 다음번에는 만점 받아보자. 알았지, 얘들아? 실수 그만하시고요. 알았죠? 오케이? 아무튼 수고 많았어요. 여기까지 할게요.